어느덧 2018년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애니메이션들을 돌이켜보면 참 좋은 작품도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좋은 작품이 있었던 반면 실망감이 큰 작품도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2018년의 작품 애니라는 타이틀을 두고 용어상박의 대결을 펼치는 두 작품의 공통점을 통해 망작 애니의 징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안습한 작품은 메르 앤 매드앤과 내가 좋아하는 건 여동생이지만 여동생이 아니야 입니다. 두 애니는 각각 오프닝과 엔딩이 미완성인 상태로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메르 앤 매드앤은 5화까지 오프닝이, 이모이모는 3화까지 엔딩이 미완성인 상태였죠. 그 전까지는 두 작품 모두 본편의 내용을 짜집기 하는 방식으로 떼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방영 시기에 비해 작품이 덜 준비되어 있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작자들은 어떻게든 매화를 방송에 내보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오프닝과 엔딩을 간소하게 작업하고 나중에 수정을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죠. 이러한 오프닝 엔딩을 보았을 때 본편이야 어찌됐든 이미 첫 단추가 잘못 깨진 시점부터 대개의 애니들은 그 완성도가 어떨지 짐작 가능케 합니다. 많은 망작 애니들의 필수, 아니 공통요소인 작화 붕괴입니다. 두 작품 모두 애니메이션계에 길이 남을 만한 작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메르 앤 매드앤은 특히 9화에서 그 작화력이 폭발해 프레임 끊김과 괴상한 인체, 화면에 나오는 캐릭터와 담당 성우가 불일치하는 등 보는 이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모이모도 이에 결코 뒤지지 않는 작화 실력으로 1화부터 완결인 10화까지 방영을 했습니다. 놀라운 3종 세트로 무장한 메르 앤 매드앤과 한결같이 초심을 잃지 않는 이모이모 중에 과연 어느 쪽이 2018년 작품 애니 타이틀에 더 합당할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드리며 다음 공통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두 작품 모두 끔찍한 연출을 자랑하지만 그중 이모이모가 더 이슈된 부분이 있습니다. 3화 장면 곳곳이 가로로 눕혀져 있는 것이죠. 연출이라기엔 작품 전반적으로 쓰이지도 않고 극히 일부 회차에서만 쓰였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없자 이런 꼼수를 쓴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가로로 눕혀진 화면은 시청하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청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외에 인물 간의 대화하는 씬의 동화를 줄이기 위해 정지된 풍경 화면으로 대체한다던가 장면의 앞뒤가 자연스럽지 않는 등의 문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메르 앤 매드앤은 2주, 이모이모는 한 주를 휴방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메르 앤 매드앤의 경우 2주나 쉬었음에도 문제의 9화를 방영하며 질적 상승이 있으리라는 시청자들의 기대에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쉰 이모이모는 하여가의 단신가로 대답하는 정몽주 마냥 일관된 퀄리티를 고수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두 애니 다 굉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작품은 제작 스태프들에게도 영향을 주나 봅니다. 메르 앤 매드앤 7화의 작화감독 항목에는 타테이시 키요시라는 이름이 단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를 통해 본인은 해당 회의 20컷밖에 담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며 제작 현장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9화에는 원화가 항목에 이름 대신 하청업체들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해당 회가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졌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모이모에서는 작품의 제작 환경이 좋지 않음을 스텝롤 속에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알렸습니다. 이 방식은 매우 교묘하게도 동화가들의 이름들 틈에 숨겨져 있고 이를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솔직히 곤란하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두 애니는 10화로 끝이 났습니다. 메르 앤 매드앤은 본래 12화까지였지만 방영이 중단되고 다른 방식으로 12월에 나머지 두 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모이모는 10화 편성입니다. 짧게 끝나서 다행입니다. 솔직히 보는 동안 너무 괴로웠거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누군가의 연기력을 논할 땐 배우의 몸짓과 표정, 발성 따위를 이야기하죠.
간단하게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귀로 들리는 것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애니메이션에서의 연기는 실제 연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흔히 애니메이션에서 연기를 하는 건 성우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연기를 하는 것은 비단 성우만이 아닙니다. 성우는 시청자에게 귀로 듣는 연기를 제공하지만 눈으로 보는 연기는 제공할 수 없죠. 바로 이 부분을 작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작화가 엉망이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까요? 성우가 아무리 뛰어난 연기를 펼쳐도 우리는 눈에 들어오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인간이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오감 중 시각이 정보의 70~8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우의 연기보다도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화면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꼭 작화가 뛰어나야만 좋은 작품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분기에 보았던 큐앤이의 신작 출연회에서 그 해답과 비슷한 대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코치가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이는 장면에서 나온 대사인데요. 사법이 아름답다고 반드시 명중하는 것이 아니지만 올바른 사법은 되게 아름다운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오늘의 주제에 빗대면 작화가 좋다고 반드시 좋은 작품인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명작은 작화가 훌륭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 블루레이판에서는 이전에 미처 수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미스가 난 곳을 고쳐서 판매합니다. 메르앤 매드에는 이 점에 있어서 다행히도 좋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한 작화라거나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애초에 이렇게 나와야 했던 퀄리티이죠. 그래도 그 작화에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니 어딘가 마음이 놓입니다. 다만 12월에 공개하겠다는 11·12화는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한편 이모이모는 블루레이 판매일을 대대적으로 미뤘습니다. 과연 메르앤 매드앤처럼 달라진 작화로 돌아올지 아니면 이대로 2018 최악의 작품 애니로 남을지 그 결과를 기대해보며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